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진짜 뉴스 시간입니다. 이거 뭐 대선이 다가오니까요. 여론조사가 또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또 조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혹과 의심이 드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조사는 하지 말라 중단시키고요. 불리한 조사들은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도 대책 마련에 아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소식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우리가 나쁜 소식이라도 말이죠. 분석을 해보면 답이 좀 나옵니다. 요 소식인데. 자, 이낙연, 윤석열 지지율이 바뀌었어요.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이 윤석열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낙연이 요즘 뭐 했다고? 뭐 특별한 거 한 게 없잖아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론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돌렸다는 조사가 나왔다. 아시아 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10일, 11일 조사하고 1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양자 대결에서 13.7, 윤 전 총장은 41, 2.6%. 물론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아니라고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마저 이낙연에게 밀리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자, 그러면 윈지 코리아 컨설팅, 이 여론조사 기관은 뭐냐? 이 대표가 말이죠. 청와대 여론조사 행정관을 맡았었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표를 까보니까 강북 지역에서 민주당 표, 박영선 표가 더 많더라. 이런 얘기를 전달해가지고 지금 아마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을걸요. 이런 사람이 대표인 여론조사 기관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지금 이낙연이 윤석열을 양자 대결에서 뒤집었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낙연이 윤석열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뭐 획기적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낙연마저 뒤집었으니 뭐 그 뒤에 나오는 이재명 거는 뭐 너무나 뭐 불보듯 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유리한, 윤석열이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거는 발표가 안 되게 압력을 넣어서 막아버리고 윤석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는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 청와대 전 행정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업체의 대표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이 사람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방송을 유튜브에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답이 나오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윤석열과 경쟁하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일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또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야권이 공멸하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작은 야당, 국민의힘도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야권, 시민단체도 이 문제를 지적해야 돼요. 쟤네들만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해갖고 항의하고 해서 조사를 못하게 합니까? 우리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특히 야당, 국민의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 아니 어떻게 이낙연이 무슨 뜬금포로 윤석열을 앞설 수가 있냐. 어떻게 조사했냐. 샘플이 뭐냐. 윤석열 총장이 정권 잡으면요. 여론조사 기간 탈탈 털어야 됩니다. 탈탈 털어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숨은 배우가 누군지까지 탈탈 털어서 여론 조작은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연쇄살인범. 진짜 아주 악독한 범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론 조작은 선거 부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걸 막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윤석열 총장 측도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또 바로 이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좀 눌러주세요. 어제 좀 구독이 좀 늘었네요. 구독 추천에. 이준석 얘기 잠시 후에 좀 하겠어요. 제가 이준석 관련 보도를 참 많이 했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관심도 없고 욕만 왕창 먹었는데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준석 결국 사고 칠 거라고. 이번 사고는요, 만만치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사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어제 한밤의 토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 친 사고는 그래도 초기 암 같은 거예요. 처음 발견됐으니까 다행이지. 계속 지나가다가 대선 가까워져서 발견됐으면 우리는 이거 치료도 못하고 그냥 사망이었어요. 그나마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다행인 거니까요. 자, 일단 윤석열 측 보도 바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측 윤석열 우세 여론조사 중단, 공정 경쟁 파괴, 진상조사. 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윤석열 총장도 찾아가야 돼요. 여론조사 그 전문 업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특정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13일 머니투데이 의뢰로 매주 발표되던 P&R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 극성 지지자 등 극성 지지자뿐이 없었을까? 하여튼 그런 악랄한 항의로 돌연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조사 방식 및 문항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 중 유독 윤 전 총장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P&R 리서치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에 지지율이 그래도 올랐어. 이거 이상해. 라고 하면서 반대편에서 엄청나게 난리를 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장모가 실형을 받았는데 이게 윤석열 총장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또 대권 도전 선언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장모는 장모일 뿐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거 반영해라. 이게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지지자 측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일 일요일엔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P&R 리서치 관계자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주처에서 지난주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조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설명도 없었대요. 윤 전 총장 측은 이와 관련해 특정 후보 측과 그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에게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되자 강력히 항의했고, 항의가 이게 지지자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는 복수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개월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 온 여론조사를 백주 대낮에 이게 중요한 거죠. 정치적 압력을 가해 중단시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물고 들어줘야 돼.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 떨어지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좀 전에 소개했지만 이렇게 이낙연에게도 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에게도 43, 41. 양자 대결에서 지는 건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조작이에요. 조작.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맥을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거 항의해야 돼요. 윈지코리아 당신 어떤 사람이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번에 보궐선거 있었을 때 투표용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청와대
민주당 쪽에서 청와대에 있다가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을 만든 거예요. 예?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삼아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 자, 청와대에서 노무현 때 있었군요.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나온 뒤 2009년 윈지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비서관, 행정관이 아니라 비서관을 지냈네요. 이 사람은, 그 사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비서관을 지냈고, 또 민주당 내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좀 찾아보니까, 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예? 공천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소위원장,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인데 이런 조사가 나왔다. 이낙연 이 갑자기 윤석열을 앞서는 조사가 나왔다. 이거 뭐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항의해야죠. 항의. 문제 삼아야죠. 윤석열 총장 측은 이거 문제 삼아야 돼요.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는 말이에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뉴스를 다 뒤덮고 있어요. 이거로. 예. 참 이준석 때문에 큰일인데. 자, 하태경이 그런데 도움을 주고 있네요. 이준석 비판, 윤희숙 직격, 제왕적 당대표, 자해정치다. 자해정치라고 하태경이 얘기했어요. 이준석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당내의 반발이 이어지자 하태경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태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페이스북에다가 합의사항까지 왜곡하며 신임 당대표를 제왕적 대표라고 공격하냐 이러면서 지금 그 자해행위다. 자해행위. 여야 당대표 간 실제 합의된 내용까지 왜곡하여 침소봉대하여 내부를 공격하는 것은 자해정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하태경이 내부의 공격을 한두 번 했어요? 네? 한두 번 했냐고. 하태경이 민주당 공격 한 번 할 때 내부 공격은 10번 했잖아. 이것도 사실상 내부 공격이에요. 이것도 사실상. 그런데 하태경 이야기가 맞느냐, 이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얘가 보면은 여야 당대표 간 실제 합의된 내용까지 왜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침소봉대하고 있다. 별거 아닌데 자꾸 침소봉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깬 거예요. 또 나와서. 이거 한번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이준석이가 지금 자긴 그거 안 했어요 하는데, 자, 100분 만에 약속 깨나 들러리냐, 재난지원금 합의 코너에 몰린 이준석. 자, 여기 밑에 내려가면 더불어민주당 송영일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12일 만찬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도 국정이 장난이냐면서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장난이냐, 지금 장난치는 거냐 니네들. 민주당 송영일 대표는 13일 언론통화에서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둘이 합의한 거예요. 신용카드 캐시백 1조 2천억 원을 삭감하고 그 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도 합의를 이행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합의한 거예요. 의원들의 불만은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지금 합의시켜라. 이걸 갖다 100분 만에 뒤집냐 하면서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준석이가 이거 지금 언론이 잘못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자, 더불어민주당 송영일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1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에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와서 자꾸 황보승이한테 미루고 있는데 황보승이가 잘못 전달했다고 하는데 지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보세요. 요즘 뭐 저녁 6시면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야가 지금 국민들 기망하고 지네들은 7, 8명씩 막 모이고 기자들 앞에 수십 명씩 모여서 사진 찍고 브리핑해도 되고 국민들은 밤에 2사람 이상은 못 모이게 하고
이준석이 이런 자리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당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지네들이 브리핑하고 난 뒤에는 아니다. 그 당대표가 말한 거하고 대변인이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한 거다 하면서 지금 황보승이는 지가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 황보승이는 당대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딱 사진 한 장이 있잖아요. 왜 거짓말 하냐고. 준석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네가 나와서 여야 합의했다고 다 얘기하고 난 뒤에 100분 후에 뒤집으니까 바로 이렇게 이재명이가 깐 거 아니야. 이재명이는 여야 합의 발표가 된 지 100분 만에 번복이 됐다면서 아무리 약속이 헌시작 취급받는 정치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재명이 미워도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추미애도 같이 얘기했어요.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이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 전 국민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 지금 전 국민 지원금 문제를 야당도 지적을 하고 또 이거 갖고 이거 퍼주기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다 뒤집어 썼어요. 예? 거꾸로 국민의힘이 다 뒤집어 쓰고 요까지 먹는 상황이라고. 요까지. 예? 이거 한심한 거 아닙니까? 한심한 거. 지금 여론이 조작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총장 취재를 하는데 기자가 경찰 행세를 하고 있고 코로나는 지금 엉망진창이 됐고 밤에 국민들은 말이죠. 2사람 이상이 못 모인대. 근데 지네들은 당대표 그다음에 보좌관 4명 쭉 서 있고 거기 기자들까지 수십 명이 모여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또 거짓말을 하고 이때는 만나지 말았어야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상황을 보고 얘기를 했어야죠. 이준석이가 너무 설쳐갖고 지금 대선이 엉망진창 되게 생겼어요. 예? 이준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제가 이준석 당대표 되고 난 뒤에 몇몇 발언들을 보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예? 제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언론이 코로나를 뒤덮기 위해서 전 국민한테 돈 주는 거로 좀 현혹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온팍 뒤집어 쓰면서 욕만 먹고 있는 거야. 다른 문제가 다 가려지게 생겼어. 여당의 K방역 사기, 문재인의 이 백신 수급 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해야 될 상황에 지금 이중서희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야당에서 똥냄새를 풀풀풀 풍기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야. 게다가 윤석열 총장 지지율도 저렇게 아니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비서관 맡은 사람이 나와서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민주당 사람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공천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낙연이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상황이 나왔어. 지금 잘 가다가 갑자기 기가 꺾여갖고 꽉 꼬꾸라지는 상황. 야당이 꼬꾸라지는, 야권 후보들이 꼬꾸라지는 상황이 왔는데 이준석이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린 거야, 여러분들. 그러나 초기라서 괜찮아요. 초기라서.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맥을 짚어서 싸우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가부 문제, 대권 후보가 폐지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겁니다. 또 통일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정책의 문제니까 대권 후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지가 뭔데 대통령 후보예요? 왜 지가 폐지한다 만다 얘기를 하면서 대권 후보들에게 부담을 주냐고. 예? 그리고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홍콩 민주화 당연히 이거 문제를 삼아야죠. 당연히. 예? 중국의 이 인권 탄압 문제 당연히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데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야. 이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 민주화 문제가 폭넓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줘야 돼요. 국제사회와. 우리는 튼튼한 아주 동맹국이 있어요. 예?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과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 자기 자랑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홍콩 민주화와 관련된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로 아십니까? 물어봐야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까지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교적 수사예요. 외교적 수사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동맹을 맺고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어쩌면 중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뜸 뭐 우리 관심 많고 중국 인권 탄압하지 마라. 대사 앞에다 두고 말이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우린 불이익을 받을 수뿐이 없다고.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중국 인권 문제를 얘기할 바에는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했어야지. 북한 인권 문제. 그건 중국도 찍소리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콩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북한 인권 문제예요. 탈북자 문제. 중국으로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많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이 정도 말만 했어도요. 홍콩 문제 다 포함해갖고 한 방 날리는 게 되는 건데 지 자랑하려고 지가 대권 후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지금 대권 후보가 아닌데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강력한 일침이 필요합니다. 예. 어린애 뽑아놨더니만 정말 날뛰고 다니는 거 꼴 보기 싫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젊은 사람 뽑았으니까 생동감 있고 좋아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험이란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지.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니었네 하면서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야당에게 불리한 정국이 지금 야당이 잘하면 코로나 정국에서 잘 돼가고 잘 뭔가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일침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다 지금 소실시켜버리는.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한 형국으로 가는 상황이 됐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1시 방송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강추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예. 허경영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1% 받았죠. 대단한 거예요. 1% 받았는데 또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에이,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네. 자, 그러면요, 저는, 또, 진짜 뉴스로 잠시 후에 또 4시쯤 아니면 3시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막 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가기 전에 방송, 저희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 광고. 요거 양념 소갈비. 이거 참 맛있어요. 양념 소갈비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어디 못 가시잖아요. 양념 소갈비 3팩 600g짜리 초이스 등급 블랙 앵거스 뼈가 6, 7, 8번 양념 소불고기도 최고급. 이것만 있으면 장 안 봐도 돼요. 아주 좋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 소갈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저희 광고가 몇 개 있는데 하도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 광고가 어디로 숨어 버렸어 다. 아유, 이거 아쉬워라. 광고를 해 드려야 되는데 요거 나머지 광고들도 있는데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삼 수첩까지 다 드려요. 수첩도 드립니다. 예, 수첩. 저기 구전 녹삼이 있는데요. 수첩도 드리고 머그컵 3개도 드려요. 머그컵 3개. 그것도 한번 관심 갖고요. 아주 크게 할인했습니다. 예. 40% 할인했는데 여러분들 김치도 올려드리고 또 오메기 떡도 광고 끝났지만 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